이동하는 속도가 변하지 않아. 이동하는 속도가 변하지 않아. 이동하는 속도가 변하지 않아. 이동하는 속도가 변하지 않으면 그거는 소리가 아닌 거군요. 그렇죠. 음원이 될 수가 없죠. 음원이 될 수가 없죠. 진동은 결국엔 변화예요. 진동은 결국엔 변화예요. 진동은 결국엔 변화예요. 직선이고 일정하면은 진동이 아니고, 그렇죠. 곡선이고 일정하면 진동이에요. 진동이고, 직선이면서 변하면 진동. 진동이고, 네. 곡선이면서 변하면 또 진동이고. 됐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빅뱅이라는 게 있고, 빅뱅이 빵 하고 터졌다. 네. 그러고 나가지고 제가 들었던 얘기는 시간, 공간, 물질 이런 게 만들어졌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이런 조건이 갖추어지자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거를 경험하게 된 거군요. 그렇죠. 진동 현상. 진동 현상. 예. 그러면 오늘은 예. 도대체 이 진동이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만 예. 좀 한번 깊게 한번 파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요 진동에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첫째가 뭐죠? 첫째가? 내재적인 진동으로서 자체 진동. 자체적인, 예. 자체적인, 예. 얘 스스로, 예, 스스로. 자발적 진동. 예. 스스로, 스스로 진동. 또는 자발적. 예. 아, 물체가 스스로, 입자라고 여기서 보시죠. 예. 입자가 예. 스스로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얘가? 떠는 거죠. 떠는 거. 예. 아, 떨림이군요. 예. 진동이라는 거는 떨림인데, 놀랍게도, 뭐 물질, 뭐 여기서 뭐 입자라고 하면, 예. 얘가 누가 외부에서 힘을 가하거나 이러지 않았는데도, 지가 스스로 이렇게 부들부들 떤다는 건가요? 예. 아무도 얘를 건들지 않았는데, 빅뱅의 순간, 뭐 물질이 됐든 입자가 됐든 뭐가 만들어졌는데, 예. 얘는 외부에서 힘을 가한 적이 없는데, 지가 혼자 떤다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떤다. 태생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떤다. 돼요. 예. 그러면 이 진동이라는 거는 예. 우주의 탄생과 함께 그 저절로 시작됐다. 예. 저절로 시작됐다. 예. 놀라운 거군요. 떨림이라는 게 저절로 시작이 됐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박사님께 미리 배웠잖아요. 예. 예습을 해보니까,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자발적 떨림 말고, 예. 얘가 뭐 다른 떨림이 또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게 뭔가요? 빅뱅이 시작된 그 지점으로부터 이제 확장돼 나가는데 네. 자발적으로 떨면서 이동을 해요. 입자가 얘가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 이동은 누가 시킨 건가요? 누가 등을 떠밀었나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얘도 예. 물질이 예. 이동하는 요 현상도 자발적이라는 거군요. 예. 그러면 우주는 원래 이렇게 자발적인 거네요. 뭐 우주를 자연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그 자연이라는 말 보면 뭐 스스로자 그럴련 이렇게 그 말 자체가 자발적이라는 뜻이에요. 자연이라는 것 그 말 안에 이미 얘는 예. 자발적이라는 게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 왜 저는 이제 알았을까요? 아무튼 얘는 스스로 떠는데 예. 심지어 얘는 스스로 이동까지 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얘가 그래서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이동을 하는데 네. 이게 사실 빅뱅이 아주 균일하게 일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우주 배경 복사라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아주 균일하게 네. 퍼져나왔다 그러는데 사실은 네. 아주 미세한 불균일이 있어요. 아주 미세한 불균일. 예. 뭐의 불균일인가요? 속도, 밀도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균일하지 않은 거죠. 속도나 예. 밀도가,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으로 이동을 하는데 예. 그 물질들이, 입자들이 이동하는 속도겠네요. 속도. 예, 그렇죠. 이 속도가. 속도가 약간 불균일한 거였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입자가 100개다. 그러면 그 100개 입자가 예. 똑같이 10km 속도로 가야 되는데 그다음에 균일한 방향으로. 균일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서로 간의 각도가 다 똑같게. 아주 균일한 예. 각도로 이게 움직여야 되는데 예. 그게 약간 달랐다는 얘기군요. 입자별로. 예. 뭐 예를 들면은 100개 입자가 있으면 예. 그 중에 뭐 한 개, 두 개가 다른 건가요? 아니면 뭐 한 개, 두 개만 달라도 결국에는 다 다른 그걸 그냥 불균이라고 하는 예. 거군요. 어쨌든 예. 요게 이렇게 다르게 불균일하게 이동을 하게 되면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느 부분에서는 뭉치게 되고 어느 부분은 더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것 때문에 예. 이 속도가 불균일한 것 때문에 예. 입자들이 이게 우주라고 하면 예. 여기 어디에서 막 입자들이 뭉치고 그렇죠. 어디는 조금 이렇게 덜 뭉치고 예. 이런 게 발생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이렇게 되면 예. 그러면 진동 측면에서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그래서 이동이 되는 과정에서 네. 말씀대로 자, 속도가 이제 바뀌게 되죠. 점점. 네. 그러면 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주기가 긴 진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소리를 인식한다 그러면은 네. 고막에 가해지는 압력의 변화가 되는데 네. 어찌됐거나 물질이 진행하면서 고막을 때린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때리는 그 속력, 뭐 방향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바뀌게 되니까 네. 고막에 가해지는 압력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럼
그 자체가 이제 소리. 이것으로서 음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질이 이동하는 속도가 달라지는 것 자체로 음원이 발생했다. 예. 진동이 발생했다. 예,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아주 환장하게는 표현이거든요. 잠시만요. 좀만 천천히 가겠습니다. 진동에는 얘가 움직이지 않는 거죠. 예.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떠는 거죠. 예. 떠는 거. 예. 그걸 진동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그게 진동의 한 가지고 예. 자, 그 다음에는 이 입자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예. 이동해. 예. 이동하는데 이동하면서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도가 달라지는 건가요? 그렇죠. 만약에 속도가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소리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건 소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 입자가 이동을 하더라도 예. 이동하는 속도가 변하지 않아. 이동하는 속도가 변하지 않아. 이동하는 속도가 변하지 않아. 이동하는 속도가 변하지 않으면 그거는 소리가 아닌 거군요. 그렇죠. 음원이 될 수가 없죠. 음원이 될 수가 없어요. 음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동이 될 수가 없는 거군요. 예. 아. 우리가 진동이라고 말하는 첫 번째 것은 입자가 예. 이동하지 않으면서 그 예. 자리에서 예. 스스로 떠는 거. 예. 이것도 진동인데 예. 두 번째 진동이라는 거는 입자가 이동을 해. 예. 이동을 하는데 속도가 변하지 않고 같은 속도로 계속 이동을 해. 이거는 진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얘가 가는데 이 속도가 달라져. 예. 예를 들면 점점 빨라져. 예. 또는 점점 느려져. 예. 또는 방향이 바뀌어. 방향이 바뀌어. 그러면 얘는 진동이라는 거죠. 음원으로서의 아주 기본적인 조건을 갖춘다는 조건을 거죠. 갖추는 거예요. 아, 기가 막혔습니다.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왜 가속도가 생기거나 예. 왜 속도가 느려지거나 하면은 그게 진동이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진동이라는 게 네. 어떤 하나의 기준 위치를 두고 네. 그 위치로부터 벗어나는 동작이 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규칙적이거나 네. 흔히 이야기하는 주기적이거나 하지 않더라도 네.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뭐 소리, 음원이라고 네. 할 수 있는 건데 네. 방향이 바뀐다는 것 자체가 네. 그거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 현상의 하나라고 보는 거죠. 또는 속도가 바뀌는 것 자체가. 속도가 바뀌거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소리를 인식하는 메커니즘을 여기에 확장시켜서 또는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소리를 인식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고막이 받는 압력이 변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입자들의 방향이 바뀌거나 속력이 바뀌면 네. 만약에 일정한 속력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때리게 되면 고막이 받는 압력이 똑같겠죠. 네. 그런데 얘네들의 속력과 방향이 바뀌면 고막이 받는 압력에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고막이 여기 있어. 이게 무슨 판이라고 쳐. 예, 판이에요. 판이야. 예. 근데 여기 입자가 있어. 예. 얘 입자가 예. 이 판을 향해서 이동을 하는 거죠. 예. 이동을 하는데 이동하는 속도가 일정해. 일정해서 이 판을 때렸어.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기 분자가 때려서 튀어나온다. 그러면 고막이 이쪽으로 밀렸다가 네.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되겠죠. 네. 밀렸다가 탄력이 있으니까 네. 이만큼 왔다가 원위치로 와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가겠죠. 네. 자, 그러면 고막에 떨림이 생긴 거죠. 이게. 네. 이거를 우리는 소리라고 인식을 해요. 아직도 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속도가 이동하는 이 입자의 이동하는 속도가 같으면 진동이 아니고 이 이동하는 속도가 변하면 진동이 되는 거. 예. 이 부분을 모르겠어요. 이 부분의 핵심이 도대체 뭐냐? 왜 이동하는 속도가 같으면 진동이 안 되고 속도가 변하면 진동이 된다는 게 무슨 소리냐? 좀 물리학적으로 좀 복잡한 얘기인데, 네. 아니 사실 간단한 얘기예요. 물리학적으로 네. 간단한 얘기인데, 네. 우주에는 절대 기준계가 없어요. 네. 그래서 물체가 움직인다,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기준계로 설정하지 않는 한. 네. 그러면 특정한 기준계를 설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움직임을 인식할 수 있는 조건은 물체의 속력이 바뀌는 거예요. 또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묶어가지고 속도가 바뀐다. 또는 가속도가 생겼다. 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네. 변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진동은 결국엔 변화예요. 진동은 결국엔 변화예요. 진동은 결국엔 변화예요. 진동은 변하다. 네, 변화. 그 공간 속에서의 시간에 따른 공간 속에서의 위치 변화 또는 변이 발생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진동이라는 것은 변화를 말한다. 예,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변했다고 말하는 것의 핵심은 방향이나 속도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방향이나 속도가 변하면 속력, 이제 물리적으로 좀 깔끔하게 얘기를 하면 네. 속력. 속력. 그래서 여기까지 묶어가지고 속도라고 표현을 해요. 방향과 속력을 묶어서 예. 속도라고 하는군요. 방향하고 속력이 바뀌면 그럼 변화 예.
아, 변화가 발생한 거예요. 방향이나 속력이 변화한 만큼을 진동이라고 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알겠다. 방향이나 속력은 항상 있는 건가요? 항상 있는 건 아닌가요?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건가요? 뭐 예를 들면 얘가 뭐 이렇게 이동을 해. 네. 근데 지금 방향하고 속력이 변하지 않았어. 네. 그럼 진동이 없다고 말하는 게 맞는 건가요? 맞습니다. 맞는 건가요? 네. 근데 얘가 어떤 뭐 아무튼 뭐 조건이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네. 방향이나 속력이 변화했어. 예. 변화량을 그래프를 여기다 그리면 어떻게 그리는 게 좀 이해하기 쉬울까요? 2차원 그래프에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 네. 보통 여기를 위치로 네. 놓고 여기를 시간으로 놓으면 네. 시간에 따른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네. 그릴 이 수가 위치가 있겠죠. 방향인가요? 이 위치를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를 네. 한꺼번에 놓으면 방향이 나오게 되죠.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를 놓으면은 예. 그거를 합치면은 방향이 방향이 나온다.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단순한 진동이냐, 아니면 복잡한 진동이냐, 규칙적이냐, 불규칙적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네. 요거를 2차원 평면 그래프로 네. 간단하게 네, 3차원 생각하지 말고 네. 2차원 평면 그래프로 생각을 한다면 그냥 위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일정한 방향으로 직선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런 네. 구부러진 방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네. 근데 이 경우에는 음원이 아니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음원으로서 작용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제가 두 개를 방향하고 속력을 두 개를 네. 한 번에 이해하려고 하니까 네. 제 그 한계를 넘어가는 것 같아요. 한 개씩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개씩. 자, 아무튼 예. 제가 그냥 뭐 이런 공간이 있다고 할게요. 예. 방향이니까 이런 예. 공간이 있어. 예. 근데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는 예. 직선이잖아요. 그렇죠. 직선 운동을 하는 거죠. 직선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가도 방향이 변하지 않는 거고, 이렇게 가도 방향이 변하지 않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도 방향이 변하지 않는 거죠. 예. 알겠어.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는 직선 운동을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박사님, 좀 쉬운 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는 직선 운동을 한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어떤 입자가 직선으로만 가. 그러면 이건 진동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얘가 곡선으로 가. 예. 맞나요? 그렇죠. 곡선으로 가면은 방향이 변하는 건가요? 예. 박사님, 아이고, 그러니까 예. 직선 입자가 예. 직선 운동을 하냐, 예. 곡선 운동을 하냐에 따라서 직선 운동이면 예. 진동이 발생하지 않아. 곡선으로 얘가 움직이면 예. 진동이 발생해. 예. 맞나요? 맞습니다. 박사님. 직선 운동을 하더라도 네. 속력이 바뀌면 네. 직선 운동을 하더라도 빠르게 갔다 천천히 갔다 빠르게 갔다 천천히 갔다 이런 속력이 바뀌면 역시 음원으로 작동이 돼요. 그러면 또 진동이 생기는 거군요. 이게 어렵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표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죠. 자, 여기가 방향, 여기가 방향하고 뭐였죠? 속력. 속력. 방향이 직선이다, 곡선이다. 속력이 일정하다, 변한다. 하면은 직선이고 일정하면은 진동이 아니고, 그렇죠. 곡선이고 일정하면 진동이에요. 진동이고, 직선이면서 변하면 진동이고, 네. 곡선이면서 변하면 또 진동이고.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정확하게는 음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 이게 음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예. 그러니까 음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뭔가 소리라는 거는 예. 진동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 진동의 조건은 방향하고 속력이 있는데, 예. 그 중에서 방향과 속력이 변하지 않는 거, 요거는 진동이 아니고, 그렇죠. 이 중에 어떤 거 한 개라도 변하면 진동이 되는 거군요. 예. 오늘 이것만 안 것만으로도 지금 굉장히 가슴이 지금 뻥 뚫리는 것 같고, 다행입니다. 굉장히 시원해지는데, 예. 자, 시원해지는데,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진동의 유형 중에서 두 번째 유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떨리는 조건이 아니고, 입자가 이동하면서 방향과 속력이 주어졌을 때, 이런 조건이 생겼을 때 얘기고, 방향과 속력이 주어지지 않은 입자가 여기 그냥 이동하지 않아. 속력도 없어. 이 상황에서의 진동은 이것과 뭐 어떻게 지금 걔는 왜 진동이 생기는 건가요? 걔는 방향도 없고 속력도 없는데 태생적이에요. 태생적이다. 그러면 태생적으로 스스로 떨릴 때의 그 진동은 그래도 뭔가 뭐 얘도 기준이 있으니까 얘 지금 진동했다고 말할 거잖아요.
스스로 떨릴 때 그 기준은 도대체 뭔가요? 스스로 떨리는. 그러니까 네. 자, 다시 우리가 요걸 얘기했을 때는 네. 입자가 여기 있어. 네. 입자가 이렇게 이런 공간이 있어. 네. 이런 공간이 있는데 얘가 여기서 뭐 여기나 여기로 아무튼 얘가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네.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동안 혹시 방향이나 네. 혹시 속력에 변화가 있었느냐. 네. 그럼 그 변화만큼을 우리가 진동이라고 하자. 예. 그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첫 번째 우리가 얘기했던 이 자발적 떨림은 얘가 어디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얘는 계속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입자가 네. 이렇게 이동을 한다 그러면 네.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네. 그 무슨 말이죠? 떨면서 이동한다는 얘기죠. 갈 때, 예. 이미 갈 때, 예. 갈 때, 예. 아. 그래서 만약에 입자가 뭐 거시적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다. 네. 근데 실제로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게 지금 이거라는 말씀이시죠? 이게 자발적 진동으로 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그것도 무슨 조건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표현하는 무슨, 여기는 지금 방향과 속력이 있었는데, 예. 여기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표현하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처음 그렸을 때, 네. 요 경로가, 네. 요 경로가 진동의 중심점이 되는 겁니다. 네. 보통 이 경로는 그 진동의 중심점의 이동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 그 진동의 중심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시간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거리.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있는데 얘는 이미 떨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얘는 이렇게 부들부들 네. 떨고 있는데 그 위치가 그냥 우리가 그 점을 또는 입자를 따라가면서 보면은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 어떤 입자가 있어 이렇게. 네. 그러면 입자는 우리가 볼 때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네. 얘는 자세히 보면 이미 떨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떨고 있는 거거든요. 예. 부들부들 떨고 있어. 예. 입자는 가만히 있어도 부들부들 떨고 있어. 예. 근데 그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에 중심점이 있고 예. 그 중심점으로부터 이렇게 갔다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갔다 돌아오고 예. 이 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리. 예. 가만히 있으니까 얘는 가만히 있으니까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보는 건가요? 위치를 변한다고 보는 건가요? 위치가 변하는 거죠. 위치가 예. 변하는 거군요. 예. 계속해서.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로 갔다 다시 예. 오고 요로 갔다 다시 요거. 그러니까 입자라는 거는 우리가 볼 때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이미 떨고 있어. 떨고 있어. 가만히 있어도. 근데 떨고 있는 채로 이 먼 길을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군요. 예. 떨면서. 예. 떨면서 이동을 하고 이동을 하는 동안에 방향이나 속력이 바뀌면 그만큼의 추가적인 진동이 발생하는 거군요. 그렇죠. 얘는 그러니까 이미 진동이 있어. 예. 진동이 있는데 방향이나 속력이 이동하는 동안 바뀌면 예. 그만큼의 추가적인 진동을 예. 얘가 더해서 갖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근데 우리가 보통 인식하는 진동은 네. 이 거시적인 진동이에요. 우리가 인식하는 네, 진동은. 대부분. 그러면 우리가 소리라고 인식하려면 네. 얘가 스스로 떠는 거 정도로는 우리가 소리를 인식이 안 되는 거군요. 거의 가점 주파수 대역은 당연히 넘어가는 거고, 이건 물리학적으로 구태여 이야기하자면 네. 있는 것이지. 네. 보통 우리가 음악이라는 범위에서 생각한다 그러면은, 또는 소리라는 범위에서 생각한다면, 이거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인간이 이거 진동이다, 네. 이거 소리다라고 느끼는 정도가 되려면 네. 최소한 이렇게 정도는 움직여줘야지 되는 거지. 네. 여기 가만히 있는 입자가 떨고 있는 정도로는 우리는 못 느낀다는 거군요. 아주 추운 겨울에 사람이 추워가지고 떨면서 뛰어간다고 합시다. 네, 그거를 한 10m 밖에서 보면은 네. 그 사람이 떨면서 가는지 그냥 가는지 없는 거죠. 한겨울에 영하 50도에서 네. 내가 부들부들 떨고 있어. 네. 그 멀리서 보면 제가 떨고 있는지 아닌지 모른다는 그렇죠, 거죠.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막 떨고 있어. 추워 죽겠어. 그래서 네. 내가 저기 집까지 빨리 난로 있는 데까지 가고 싶어. 예. 떨면서 집까지 가는 거. 예. 그 이동은 보인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듣는 소리라는 예. 거군요. 박사님, 아주 굉장히 훌륭한 비유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 진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도대체 인지하는 소리라는 게 뭔가 그 기원을 알고 싶어서 박사님을 모신 건데 예. 그거의 기원은 빅뱅이었고 시간, 공간, 물질이라는 세 개의 조건을 통해서 진동이 나왔고 예. 이 진동의 조건이 방향과 속력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것만으로도 너무 만족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사님 진짜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와, 깔끔했습니다.